네, 여러분, 우선아 셀라리브 엠버서더 최현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자리하신 분 많으세요? 손을 안 드실 거죠? 어차피? 네, 딱 봐도 알아요. 처음 뵙는 분들은 행운이신 거예요. 가장 인기 강사를 지금 만나보고 계십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전직이 스킨케어, 화장품, 향수 이런 쪽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유사한 스킨케어 브랜드에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은 제가 더 많은 경험을 화장품 쪽에 갖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더 쉽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공감을 좀 해보고 싶어요. 화장품을 홍보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셨다면 저는 제품 설명은 그리 길게 하지 않아요. 원래 스타일이 써보면 알죠? 네. 안 좋으면 뭐 하면 돼요? 안 써요. 반품! 사타 반품!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내막증, 고환암, 성조숙증, 불임, 면역장애, 파킨슨병 등등 뭐가 떠오르세요? 너무 공부했네. 파라벤이 왜 떠올라요 거기서? 응? 자, 여러분 이런 질병들이 지금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 환경 호르몬에 의한 우리가 점점 몸에 쌓여가는 독소로 인해서 환경 호르몬에 의한 질병들이에요.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는 뭐예요? 나쁜 거죠. 근데 어떻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라고 다들 생각하세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알고 계시죠? 네. 예, 그거가 내 아이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내 아이였을 수도 있죠.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 지금 미세먼지 또한 환경 호르몬일까요? 어쨌든 환경적인 요인이고요. 우리가 이 실내에 있는 이 카페타에서도 지금 환경 호르몬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디톡스를 해야 돼요. 디톡스 시간은 아닌데 그 강의는 아닌데 환경 호르몬이 몸에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해독은 정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속 정화는 하시는데 피부 해독은? 자, 많은 책에서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경피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처음 자리하신 분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피부로 독을 흡수한다라는 뜻이 바로 경피독입니다. 경피독은 많은 환경 호르몬을 유입되는 게 호흡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유입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공부한 바로 가장 심각한 피해는 바로 피부가 독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까짓 거 씻어내는 거, 바르는 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나 화장품이나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 방향제 제품에 대해서 성분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쓰십니다. 기업을 믿는 거죠. 대기업이 만들었으니까 오죽 연구하고 나왔을까. 그리고 내 아이에게 뭔지도 모를 성분의 입욕제에 아이를 담그게 됩니다. 그죠? 그 향기에 취해서 함께 냄새 좋다라고 하면서 요즘에 청소년들 조악한 저렴한 제품의 화장품 샵들에서 많은 화장품을 구매하는데요. 무엇을 보고 고를까요? 일단 가격이 저렴해야 많이 모여들고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가격대 로드샵에 많이 있죠. 그리고 그 패키지가 포장이 뭐 카카오 프렌즈를 통 모양으로 담는다든지 여러 가지 과일 모양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르는 건 발라봤을 때 향기, 딸기 맛이 나 맛있어 이런 대화를 합니다. 립밤을 바르고 근데 그것들을 먹고 발랐을 때 오는 폐해는 이미 10대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커서 불임이 되고 유산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요즘에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또 태어났는데 고환이 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는 중간 단계에 있는 아이들 네,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은 생기다만 네, 그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비단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책들은 음식독보다도 더 무섭다. 그죠? 생활용품이 유해독소의 완벽한 해독 방법 해서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씩 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오늘도 다 메이크업 하고 오셨죠? 저도 화장을 했는데 화장으로 매일 500개가 넘는 화학물질을 피부에 바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독이 아마 몸에 축적이 돼 있을 거고 쉽게 지금 양치질을 다 아이들도 시키고 오셨을 텐데 그 아이들이 양치를 하면서 흡수되는 독이 하루에 아주 미세한 독을 흡수한다 해도 1년치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노출되는데 그게 장기간 노출됐을 때 경우가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단기간 쓰고 말아버리면 괜찮아요. 하지만 머리 감고 양치하는 거 단기간 하다 말 수 있을까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섭취해서 먹는 독은요, 자연적으로 대변, 소변, 땀 등으로 인해서 90%가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피부로 흡수되는 경피독은요, 90%는 체내에 쌓이고 자연적으로 10%밖에는 배출되지 못하고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독을 탄 물에 사람이 입욕을 하면 죽을까요? 네. 그쵸. 바로 피부가 흡수하기 때문에. 소주를 마셨을 때 취하는데 소주를 풀어놓고 몸에 담궈도 어떻게 될까요?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등을 한번 보세요. 각자 수백 개의 구멍이 있죠. 머리에도 있죠. 얼굴에도 모공 때문에 고민하시잖아요. 다 구멍이죠. 얘네들이 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빨아들이는 입이에요. 그죠? 근데 흡수가 돼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자궁까지 축척, 모든 혈관을 타고 옵니다. 자, 자궁 내막증이 많아지니까 중학생들이 생리통에, 여러분 바디버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혹시 처음 들으세요? 그 SBS 스페셜에선가 한번 환경에 습격해서 바디버든이라는 방영을 했는데, 바디버든은 말 그대로 내 체내에 쌓여있는 유해물질, 독성물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쌓여있어서 생리통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막 보입니다. 그 참가자들을 통해서 실험을 보여줬던 거예요. 천연으로 다 바꿔줬을 때 과연 그게 좀 완화가 되는지 보여주는데,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것을 우리는 환경 호르몬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생리통이 심할까? 그래서 생리통이 심한데 이 경피로 흡수되는 게 가장 심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일까요? 우리 몸 기관 중에 이마도 있을 거고, 팔 안쪽도 있을 거고, 손톱도 있을 거고, 많이 있죠. 가장 흡수가 좋은 데는 어딜까요? 응? 자궁. 생식기가 무려 60배에 다다릅니다. 가장 예민한 부위가 가장 흡수가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입욕제에 함부로 내 딸, 아들을 담그면 돼요, 안 돼요? 생식기를 통해 흡수돼요. 그래서 여자분들 생리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가장 예민한 부위. 근데 환경 호르몬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생리대를 하다 보니 문제가 심각해서, 그래서 면 생리대를 해야 돼. 빨았으면 귀찮음이 있어도, 남자분들 죄송해요. 외람돼서. 이건 환경 얘기니까. 그런데 면 생리대를 빨자고 하니까 세제가 또 화학이 찌들어 있네. 그죠? 어떡할까요? 여러분, 생리대에 접착제 있으시죠? 그거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그 접착제 성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속옷에 묻어 있을 때 일반 세제로 잘 지워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또다시 역습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쓰죠. 그래서 내가 쓰는 비단 화장품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바르는 거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가 먹는 거, 내가 쓰는 거, 모든 집안의 플라스틱 용기 다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비단 나만에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바디버든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음 세대, 3세대까지 전달이 된다고 해요. 이미 엄마 몸속에서 태아가 이미 많은 환경 호르몬을 접한 아이는 커서 불임이나 유산, 무정자증이 될 확률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 어떻게, 내 아이한테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제가 산모교실에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몇 번 너무 놀랐어요. 이런 영상과 함께 막 틀어드렸거든요. 막 미꾸라지 죽는 거 보여주고 다 틀어드렸는데 어떤 엄마들은 스마트폰으로 장난하고 있어요. 임산부들 다 100명 정도 이렇게 임산부들 계신데 어떤 분들은 어머머머 이렇게 놀라는 분이가, 어떤 분은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지?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환경 호르몬 또는 경피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강 장애들, 이게 남의 일이라고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샴푸, 욕실 제품, 주방용품, 내 피부로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도 엄마랑 늘 다투는 게 있어요. 플라스틱에 용기에 뭔가를 담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안 사게 할 수는 없고. 근데 그거를 나중에 보면 색깔이 이렇게 약간 변색돼 있어요. 시선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닦아도. 그럼 저는 버리거든요. 재활용품 거기다. 다시 주워다 놓으시는 거예요. 왜 이걸 멀쩡한데 버리냐. 이거 이미 스크래치가 나서 색깔이 물이 들었고 이거는 자꾸 먹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안 된다 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먹을 거니까. 막 이러시면서. 여러분, 버리셔야 해요. 우리 유산의 쉐이크통도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러분 몇 달 쓰시면 버리셔야 돼요.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수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마모가 되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가 있다. 아까워하지 맙시다. 자, 유산화의 닥터 마이라는 창립자. 자, 이분은 세포과학 전문가이고 과학자시죠. 자, 이분께서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선세이라고 하는 기초 스킨케어 라인을 출시하면서 이 업계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는 파라벤이라는 말조차도 잘 통용이 되지 않을 때였어요. 환경 호르몬 글쎄, 파라벤 글쎄, 그냥 화장품 성분 주름 없애고 레티놀이 유행하고 그 시절 기억하시죠? 저 엄청 팔았거든요, 레티놀. 그 당시에 6만 원이면 굉장한 금액대였어요. 지금 한 20년 전? 거의? 레티놀 주세요. 나중에 레티놀 막 2,500 나오니까 5,000, 5만 지수가 막 올라가죠. 우리나라 사람들 센 거 좋아하잖아요. 네. 선블록이 자외선 차단 지수 20이었는데 그래 우린 30, 좀 있으니까 45, 저쪽에서 50 나오죠. 예, 센 거 좋아합니다. 저희 나라 사람들. 자, 그러던 시절에 이미 유산화에서는 이 과학자들이 파라벤의 유해성을 알렸고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성견 지명이 있던 과학자들은 앞으로 파라벤으로 인한 피해가 저런 질병으로 야기될 거라는 걸 경고했지만 학계 모든 사회에서 무시했어요.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죠.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잠복기를 거쳐서 10년, 20년, 30년이 걸리기 때문에. 남자분들 담배 핀다고 당장 어떻게 돌아가세요? 하지만 나중에 폐암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흡연, 금연운동, 절주운동 엄청나게 해요. 그 건강의 유해성을 아니까. 그런데 환경 호르몬에 대한 거, 경피독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나라에서조차 많은 것을 홍보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과 이런 생활에 대한 패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하고요. 자, 이렇게 했던 유산화에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센세이션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로 인셀리전스라는 기술을 도입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건 기본이고 앞으로 스킨케어 업계를 다시 한번 판을 바꿀 제품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셀라비브의 탄생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거죠. 주름 없애고 미백하고 이게 관건이 아니었고 남들이 전혀 외치지 않던 시절에 안전성을 크게 외쳤던 이미 파라벤을 글쎄요 한 20년은 앞서간다고 저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셀 얼라이브 합성어예요. 셀라비브라는 말이 되게 생소하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세포라는 뜻을 가진 셀과 살아있다, 생기있다, 생생하게 그런 뜻을 가진 얼라이브가 합쳐져서 셀라비브, 피부를 생기있게 또 세포를 살아나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라비브 한번 해보세요. 셀라비브? 셀라비브. 좀 있어 보이죠? 셀라비브? 셀라비브? 어울려요? 네, 전 제품 남녀노소 모두 쓸 수 있게 구종으로 완벽한 스킨케어 시스템 구성되어 있고요. 패키지가 왜 하늘색, 회색일까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하늘색은 기초 스킨케어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회색병은 인셀리너스라고 하는 특허 유산화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는 아주 핵심 성분, 그러니까 필수 케어를 떠나서 집중 케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7년부터 이미 유산화는 다시 혁신적인 이 셀라브를 만들기 위해 유산화의 과학자들과 스킨케어 전문가들이 합작을 해서 10년간 연구를 한 끝에 2017년에 인터내셔널 컨벤션에서 셀라비브를 발표하게 되었죠. 피부 과학 포뮬러, 유효 성분을 가지고 유산화는 세포가 뭐를 좋아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회사예요. 그죠? 그럼 피부 세포가 뭐를 좋아하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포뮬러를 구성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주 피부 깊숙이 아무리 좋은 제품도 겉돌아서는 안 되죠. 흡수를 깊숙이 시켜서 그 효과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뺄 걸 빼야 돼요. 여러분 기능이 좋은 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하지 않아요. 써보면 아신다니까요. 근데 넣지 않아야 될 거를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내가 쓰고 내 가족이 쓸 건데 나쁜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이 모든 것들을 쓰지 않았고 인체에 알레르기 테스트를 완벽하게 적용시켜 놓은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은 셀라비브의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다른 회사는 파라벤 넣지 않은 거를 정면에 내세워서 광고를 하는 게 많죠. 근데 그거는 벌써 20년 전에 유산화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효 성분들, 천연 유효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성분만 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걸 한 3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유산화의
우리 세럼에 들어가 있는 핵심 성분 산자나무 성분인데요. 천연 비타민 나무라고 불리는 산자나무는 노란 그 세럼 빛깔을 보셨어요? 약간 투명한 노란 빛깔을 띠죠. 그래서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손상을 강력하게 억제시켜줍니다. 쑥과의 서던 누드라는 허브 추출물인데 피부 재생, 그 다음에 항균 효과, 약해진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유산화의 대표 핵심 항산화 성분이죠. 올리브 성분이 피부 깊숙이부터 촉촉함을 전해주죠. 성분만 봐도 굉장히 쓰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죠? 우리만 아무리 좋다고 한들 진짜 과학적인 데이터의 근거 자료를 보고 싶어 하시죠. 유산화의 유산화 셀라브부의 제조원인 도요비티, 일본의 도요비티사에서 임상실험 결과를 제공했는데요. 셀라비부 제품을 이거는 지금 퍼펙팅 토너죠. 처음 바른 후에 몇 분 만에 30분 만에 수분이 얼마 정도 증가를 했을까요? 예, 180% 증가를 했다. 이런 데이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짧은 시간 안에 200%에 가까운 수분이 증가함을 느꼈다는 건 일단 피부가 어떻게 된다고? 금방 촉촉해진다. 우리가 항상 거칠거칠하고 수분 부족으로 노화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탄력이, 이거는 바이탈라이징 세럼인데요. 바르고 3시간 후에 탄력이 몇 배? 탄력을 아직 좀 30대까지는 크게 못 느끼실 거예요. 40대가 되면요. 어디서 이렇게 밑에서 잡아 당기는지 온몸이 다 밑으로 막 축축축축 내려가는 웃고 계시는 분들은 느끼고 계신. 그래서 40대 여자분들의 포커스는 40대 중반 이후는 무조건 모든 화장품 회사가 어디에 맞춘다? 주름 기본이고 탄력 땡겨 올리세요. 거기에 느슨해진 피부 탄력 땡겨 올리세요에 많이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 세럼으로 3시간 만에 그 효과를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나이트 크림으로 보이죠? 나이트 크림을 발랐습니다. 30분 만에 뭐가 감소했어요?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30분 만에 막아준다라는 느끼는 사람이 70%가 감소됐다는 거예요. 수분 손실이, 경피 수분 손실이. 자, 제품을 하나하나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 이것은 제가 항상 제 에피소드를 많이 설명드리는데 리무버는 뭐예요? 화장을 지우는 건데 이게 스킨폼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처음 출시됐을 때 이거를 욕실에 놓고 스킨도 욕실에 두니까 토너도 제가 2개를 착각한 거예요.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2주 동안 발랐는데 그것도 덧바르면 좋잖아요. 토너는. 계속 덧바르다가 2주 만에 14일 만에 발견했어요. 이게 토너가 아니었음을. 그런데 원래 이게 좀 웃을 일이 아닌 게 닦아내는 클렌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보통 계면활성제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면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도 많아요. 이 워터 타입에는 피부가 굉장히 따갑거나 아니면은 뭐가 나거나 굉장히 그랬을 거거든요. 2주 동안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막 말하고 다녔죠. 이 토너가 너무 촉촉해 막 이러고 다녔는데 제가 알았을 때 경악을 했지만 순간 화장실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좋구나. 이 안에 성분 중에 스쿠알린 성분이 들어있어서 메이크업을 닦아낸 후에도 건조해지지가 않고 굉장히 매끄럽고 광택 있는 피부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비단 여자분들만의 클렌징에 해당될까요? 아니요. 미세먼지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닦아내 주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내 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물세안만 하는 분들 간혹 계세요. 건조하셔서. 그런 분들도 한번 닦아내신 후에 물세안을 해주시면 피부가 톤이 다 틀리고요. 매끄러움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 메이크업 리무버 제품은 정말 너무 좀 클렌징 치고 비싸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써보시고 그 효과를 보시면 진짜 안 비싸고 대박 제품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으면서 1,000원에 고급 클렌저를 10,000원대에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고급 폼 클렌저. 사용해 보신 분들만 지금 웃고 계시죠? 아주 진주할 만큼만 쓰셔도 그 크리미한 거품이 온 얼굴을 덮어서 1회 사용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느낌을 얻으시는 폼 클렌저예요. 그리고 유산화에 기존의 제품과 달리 각질 제거제가 빠져있죠. 이유가 왜일까요? 저는 각질 제거제 안 쓰면 큰일 나는 사람이거든요. 지복합성이라 무조건 써야 돼요. 주 2회 정도. 근데 단 한 번도 지금 쓰지 않고 있죠? 바로 좀 전에 보셨던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와 이 폼 클렌저 안에 각질 제거 성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느끼신 분들 계속 저만 그런가요? 따뜻한 물에 미온수에 세안하고 닦으려고 보면 어떨 때 때처럼 밀려나와요. 안 느끼시는 분은 건조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타월 드라이를 하려는데 막 때처럼 밀려요. 이게 밀어요, 이렇게.
네, 근데 그러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보들보들해지는 거죠. 그래서 각질 개선 효과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클렌저입니다. 자, 스킨이 그냥 스킨이지 토너가 그냥 토너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퍼펙팅 토너를 사용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 트렌드는 걸쭉한 제형의 에센스형 제형의 토너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죠. 요즘 트렌드도 되게 중요해요. 요즘 트렌드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맑은 느낌의 텍스처, 물보다 가벼운 느낌의 사용감으로 보습력은 강화시킨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볍고요. 발랐을 때. 근데 어때요?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무슨 라인이에요? 색깔이? 회색 라인은 아까 어떤 케어? 인셀리전스 집중 케어. 토너만으로도 굉장히 노화나 어떠한 보습이나 탄력 쪽에도 효과를 줄 수 있어서 미스트로 이제 용기를 쓸 수 있잖아요. 뿌리고 계시면 살짝 조여드는 느낌. 탄력이 민감한 분들만 느끼시나? 느껴져요. 가만히 이렇게 계셔보세요. 뿌리고 나서. 그리고 잔잔한 벚꽃 향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기분까지 좋아지는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세 가지 제품은 화장대에 두고 쓰지 마시고 어디에 두고 쓰세요? 화장실에, 욕실에.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세안하시고 1분 이내에 가능하면 토너를 발라서 보습을 주시는 게 pH를 맞춰주거나 건조함을 막아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목욕하고 세안하시고 한참 빨래 빨고 볼일 보시고 나오시면요. 내 피부에 수분이 엄청 날아가서 2배, 3배를 발라주셔야 해요. 그럼 좀 더 아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발라주기 때문에 여기 스텝까지는 화장실에 두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라이팅 아이 에센스. 정말 할 말이 많은 제품이에요. 자, 눈가 케어는 지금 20대 중반부터 관심이 많아요. 이미 요즘 친구들. 그리고 30대가 넘으면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고. 그쵸? 네. 여자분들 공감하세요? 네. 또 남자분들 자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잠시 후에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요. 자, 아이 에센스가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걸쭉한 거 없어? 좀 더 진한 거 없어? 고함량 없어? 이런 걸 자꾸 찾다 보니 아주 10ml 넣어놓고 수십만 원을 받는 지금 수입 제품들 굉장히 백화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너무 무거운 제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눈가는 피지선이었고 얇거든요. 발랐을 때 눈 처짐이 더 일어난다거나 오히려 그 무거운 제형 사용감과 크림 타입 때문에 비립 쪽만 더글더글 생기는 그런 일이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유분감이 많은 거 바르면 주름 없어질 것 같죠? 비립 쪽만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유산화는 아주 가벼운, 셀라비브는 가벼운 타입으로 고안을 했지만 깊숙이 흡수돼서 어때요? 끈적이지 않는데 굉장히 촉촉함을 선사하고요. 고급 제품에만 나온다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터, 앞에 바르는 부위에 금속성 어플리케이터가 달려있어서 흡수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붓죠? 눈 밑에 미세순환 안 되시니까 뭐 생겨요? 백 하나 달고 다니시죠? 백 달고 다니시잖아요. 눈 밑에 아이백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죠. 진정을 시켜주죠. 차가운 금속 성분으로 완화를 대주기만 하셔도 어느 정도 우리 숟가락 대잖아요. 눈 부었을 때. 그런 것도 느끼실 수 있어요. 손으로 발라도 좋지만 가능하면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하셔서 저녁에는 꽉꽉 앞부분으로 누르셔갖고 눈썹 앞머리 쪽을 지압을 좀 해주시고요. 아침에는 대서 진정을 좀 시켜주시라는, 붓기를 완화시켜주시라는 거죠.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눈썹을 이렇게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눌러 지금 눈썹 그리셔서 잘 못하는데 여자분들은 꽉 지나가 보시면 아프신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세게 여기 눈 앞머리부터 꽉 지나갔어요. 꾹꾹꾹 눌렀을 때 아프신 분, 나 여기 유난히 누르면 아프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시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 쌓이면요 여기가 점점 튀어나와요. 또 남자분들 특히 여기 요 눈썹 쪽이. 그럼 거기도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손으로 눌러도 좋지만 매일매일 아이크림 바를 때 이왕이면 저걸로 한 번씩 꾹, 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누르고 왔거든요. 눌러주시면 너무 좋죠. 기분까지 좋아지죠. 프로텍티브 데이 크림입니다. 낮에 바르는 크림인데 말 그대로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외선 차단지수 30, 웬만한 선크림 정도의 기능을 가지면서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을 함께 갖고 있고, 당연히 크림, 데이 크림, 낮 동안에는 항산화를 하면서 자외선으로부터도 보호해주면서, 그죠? 그런 거를 방어해주는 강력한 또 수분. 그래서 제형이 바르면 약간 쫀쫀하고요. 타입이 2가지 있어요. 크림 타입이 있고요. 조그만한 로션 타입이 있는데 의외로 로션 타입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물처럼 가벼운데 착 달라붙는 느낌과 아주 가벼운 타입 때문에 좋아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림 타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본인에 맞게서 내가 약간 지성기가 많고 복합성이다 하면은 뭐 로션 타입도 좋으시고요. 좀 건조해야 하는 크림 타입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 크림, 프로텍티브 데이 크림.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 로션이고요. 자, 나이트 젤, 밤에 바르는 타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나이트 젤과 나이트 크림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 피부 타입에 맞게 골라 쓰시면 되는데 이 나이트 크림에는 진주 파우더가 함유돼서 굉장히 매끄러운 피부를 만들어주고요. 우리 세포와 세포 사이에 접착제, 본드 역할을 해주는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20대 이후가 되면 잘 생성이 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고요. 치자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치자 성분은 약간의 항균, 트러블, 여드름 완화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여드름 있으신 분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더니 다른 역할도 있었겠지만 바로 나이트 크림에 들어가 있는 치자 성분이 그런 항균 항염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가 나고 막 트러블 있으면 안 바르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 오히려 발라주셨을 때 피부가 더 방어를 잘 안 하게 돼서 자연적으로 피부가 좋아져. 낫다고 막 씻어내고 그냥 자고 이러시잖아요. 얘가 더 방출을 하는 거예요. 피지선을 더 원활해지는 거예요. 수분을 안 주니까 내가 기름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남자분들 특히 막 얼굴이 기름지다고 세수 뻑뻑하시고 아무것도 안 쓰시잖아요. 더 많은 기름과 모공은 더 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충분한 수분을 넣어주시는 게 훨씬 피부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트 젤은 지성인 분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 들여봤더니 건조한 분인데 저걸 달래서 처음에 크림이 날 텐데 그랬더니 저는 크림 싫어요. 젤 주세요. 고집을 부려서 젤을 드렸거든요. 굉장히 딱 봐도 건조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음에 만났는데 어머 언니 젤 너무 좋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건조하다고 꼭 크림은 아니고 이 텍스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유산화는 그만큼 딱 건성용이라 해서 너무 뭐 이렇게 리치하거나 그리고 지성용이라고 해서 너무 산뜻하잖아요. 보통 타사의 제품들을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충분한 수분과 유분의 밸런스를 잘 맞춰놨기 때문에 내가 좀 지성이라 해도 크림을 써도 무방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텍스처에 맞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레싱 나이트 크림을 처음에 셀라비브가 출시될 때 얼루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굉장히 이 트렌드에 민감한 잡지고 품평단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는 잡지에서 아마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결과입니다. 자, 사용 후에 만족하셨나요? 그랬더니 전체 인원의 몇 퍼센트? 98%가 만족했다.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정말 제목처럼 생기있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셨나요? 했더니 역시 98%가 예스를 했다. 어디나 꼭 2명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꼭 부정이 2명은 있어요. 100%는 안 나와요. 이건 거의 100%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리플레싱 나이트 크림 사용 후 촉촉한 보습감 느끼셨나요? 당연히 97%. 그죠? 아까 수분량 그 데이터 보셨잖아요. 한층 매끄럽고 윤기가 났나요? 98%. 어때요? 데이터가. 우리 유산화를 이분들은 듣보잡인 분들이에요. 품평단들이. 유산화를 알까요? 많이? 잘 몰라요. 그냥 줘본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사 거 좋네 라고 다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또 남기는 어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는 30대야, 복합성인데 여성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남기고 결론은 별 5개, 서플리먼트도 아닌데 별로 포기하죠. 별 5개 중에 몇 개? 5개. 얘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산뜻하고 가벼우고 느낌이 좋고 지속력이, 보습력이 너무 좋아요. 보습력이. 아쉬운 점 없었어요. 나이트 크림인데 언제 바른대요? 아침 저녁으로 발라도 된다. 그 위에 데이 크림을 더 발라주면 되죠. 내가 많이 건조하다면. 그러니까 꼭 그렇게 활용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역시 별 5개 줬고 30대 여성 건성분이고요. 많이 썼죠 이렇게. 그죠? 수면팩으로 누우면 베개에 묶어냈는데 안 묻는다. 그래서 촉촉한 마무리감이 좋다. 그리고 뚜껑이 지저분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쓸 때 크림 제형들은 어때요? 오염도 되고 쓰기가 참 불편해.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근데 너무 이 타입이 너무 좋죠. 갖고 다니기가. 근데 용량이 적어서 아쉬웠다. 그죠? 근데 너무 많은 걸 바라시죠? 우리가 이 가격대에 정말로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용량, 그리고 앞에 에센스나 토너를 충분히 바르면요 나이트 크림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했죠. 목에도 이렇게 쓰니까 용량이 적은 거예요. 그죠? 목까지는 조금 너무 그러지 않나. 네. 자, 남자분들 우리 사장님 뭐 쓰십니까? 스킨케어? 그럼 이제 비누 세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바르십니까?
다행히 굉장히 잘생기셨잖아요 지금. 피부도 좋으시고. 근데요 남자분들 초콜릿 볶음 열심히 만드시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초콜릿 볶음은 평생 몇 번 여름에 한 시즌밖에 보여줄 데가 없어요. 근데 얼굴에 아이백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 안 하시면 나중에 애기 유치원 때 가서 자글자글한 노인네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 계실 수도 있어요. 아빠야 할아버지야 막 이런 느낌. 남자분들도 이제는 남성 피부 스킨케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남자도 성형하는 시대에 경쟁력이에요. 남자가 뭐 이런 거 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남자도 최소한의 것으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면 나중에 땡기고 성형으로 돈들이지 마시고, 남자분들은 세포가 여자보다 피부 세포가 20% 이상 많기 때문에 에너지도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관리를 원래 더 해줘야 되는 게 남자 피부인 거예요. 그다음 음주, 흡연, 스트레스 더 많으시죠? 하셔야 돼요. 많이 하지 말고 셀라비를 딱 3개 정도만이라도 골라 쓰세요. 자, 이 남자분이 뭐 던지고 있어요? 토너 필수, 클렌징, 내가 리무버까지 못 쓰겠다. 폼 클렌저 필수. 하나만 더 한다면 뭐? 아니, 아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이백. 눈가 관리는 늦어요. 나중에 하시면은 돈으로도 안 되는 게 눈가 관리예요. 의술에 힘을 들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3가지만이라도 남자분들은 꼭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coming soon. 뭐가 오고 있어? 귀차니즘 있는 분들 다 모여라. 셀라비브를 일주일 쓴 효과를 한 방에 한 장에 끝내버리고 싶다면 마스크팩을 강추해드립니다. 자, 이번 미국 컨벤션에서 창립자이신 웬치 박사께서도 이렇게 애용하고 계시는 마스크팩. 자, 기존의 마스크팩과 똑같다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마스크팩을 상상하셨다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고요. 제가 걷어내고 자면서 계속 피부를 몇 번씩 만져보게 됐어요. 자다가 이렇게 쫀쫀하고 부드럽지? 계속 만져보게 된. 정말 셀라비브를 한 열심히 일주일 발랐는데 급하게 내가 못 발랐어. 못 발라서 피부가 엉망이야. 내 갑자기 약속이 있어. 좀 이따가 몇 시간 후에 한번 하시고 나가주시면 에스테틱 다녀오신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마스크팩이 곧 출시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많은 광고들이 난무를 하고, 그죠? 시중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의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것은 광고나 브랜드가 아니라 뭐예요? 성분입니다. 아까 환경 오르면 경피도 기억하시면서 정말 꼼꼼하게 깐깐하게 따져보시고, 광고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 내 피부를 위해, 앞으로 나의 후손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성분을 알아보시고 쓸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